자, 318페이지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정상 강제 집행은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럼 여기 뭐 공법상 계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잘못했지. 2번 조세의 부과처분이 무효이다. 그럼 체납처분도 무효겠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행정작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선행처분이 무효면 후행처분도 무효입니다. 그렇죠? 근거가 무효니까 후행처분도 근거가 없어지니까 무효. 2번이 맞고, 행정상 강제징수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라고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이제 즉시강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아무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집행벌, 즉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벌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형벌이 아니야. 형벌이 아니니까 이중처벌 아닙니다. 25번 문제요. 대집행 절차. 1번에 이번 대집행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계고서인데, 계고서는 당신은 철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그 계고처분에 불응해서 상대방이 불응하다 보니까 제2차 3차 계고처분을 했다. 우리 판례는 2차 3차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1차 처분의 기간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1차 처분만이 처분이에요. 2, 3차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번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이나 범위는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 특정되어야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계고서라는 걸 한 장을 딱 받아보면 무엇을 대집행할 것인지 그 내용과 범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그리고 기타 사정에 의해서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3번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계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대집행 영장이라는 건데요. 계고 처분 처음 보낼 때 상당한 의무 이행 기간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을 충분히 주라는 것이지. 철거를 하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충분히 줘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고 처분했어. 그럼 이 계고 처분 자체가 위법하죠. 나중에 대집행 영장을 보낼 때 그 시기를 늦춘다 하더라도 계고 처분이 이미 위법했으므로 그 위법한 계고 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3번 더 맞죠? 4번은 그 대집행의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이거지. 비용 납부 명령. 그래서 실제 유한 비용액과 그 납기를 정해서 문서로서 그 납부를 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27번을 볼까요?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라고도 명시되어 있어요. 거기 해설을 보세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내용이 이거죠. 법률, 괄호 열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명령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경우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2차 계고를 한 경우에 2차 계고는 처분이 아니라고요. 3번은 또 나왔네요. 계고에서 그 내용과 범위는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전후에 송달된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정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4번은 계고 처분의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계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래서 계고 처분을 뒤늦게 취소하더라도
이미 대집행이 실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말은 소의 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이 처분 취소 소송은 각하를 당하게 됩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 대집행법에 의한 대상이 될까요? 하면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말아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대체적 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이 의무를 지킬 수 있지. 제3자가 와서 대신 사용 중지 의무를 지킬 수는 없어. 그래서 비대책 의무고. 그리고 이건 또 부작위 의무죠. 하지 말아야 될 의무니까 부작위 의무잖아. 따라서 자, 장례식장 사용 금지 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가 되므로 대체적 자기 의무가 대상이 되는 대집행의 대상은 안 됩니다. 2번.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이 있다면 대집행으로 가야지 이것이 민사상 강제 집행의 대상은 안 된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3번에 토지나 건물의 인도 의무다. 이것도 역시 비대체적 의무예요. 어떤 토지나 어떤 건물을 인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토지나 건물로부터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리를 뜬다는 이야기고 이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비대체적 의무라는 얘기예요. 4번은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면 처분의 계고처분, 여기서 말하는 건 계고처분이나 영장통지처분이죠.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는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31번이죠.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계고처분과 비용 납부 명령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일단 하자의 승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죠.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 하자를 수행행위에게 승계시키는 것인데 우리 판례의 경향에 따르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고처분과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은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례로 봅니다. 이게 대집행 절차 내부에 있는 것이므로 똑같이 대집행을 위한 목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자간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2번은 의무의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그렇죠. 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 라는 것이 하나의 규정으로 되어 있지. 요건이에요. 의무 불이행하는데 그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해서 굳이 이걸 대집행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크게 위반할 것 같지 않다. 네. 그래서 공익을 심히 해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대집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최우수단으로 하는 거죠. 3번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불이행된 의무가 대체적 자기 의무죠. 맞죠? 따라서 건물의 인도 의무와 같이요. 비대체적 자기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위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비대체적 자기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4번은 자 1차, 2차, 3차 계고 또 나왔어요. 이거 뭡니까? 2, 3차 계고는 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이거지. 네, 33번 문제로 갑니다. 33번 324페이지. 대집행 문제가 많습니다. 대집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의 주체가 아니다. 이거 개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여기요 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있어. 올 A라고 하면 이제 국가가 자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 국가를 대신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이렇게 대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어. 제3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용역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대신하는, 실제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철거반, 용역기관이 있으면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도급계약을 맺습니다. 도급계약. 그러니까 행정청이 원래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하는 업무를 얘가 도급계 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집행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 대집행의 개념 자체가 이렇게 대체적 자기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불이행에 대해서 행정청이나 제3자가 하는 것을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3자나 행정청은 일단 대집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실행. 실행기관, 실행주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는, 대집행을 실제로 행하는 실행주체고, 조심할 건 대집행주체 이렇게 되면 대집행의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대집행주체. 바로 이것만 말하는 거죠. 이 제3자는 원래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다만 도급을 받아가지고 대신 일 처리를 해주는 기관에 불과하고, 대집행주체. 법적인 주체는 행정청 하나입니다. 자, 이 33번 문제 1번을 다시 읽어보니까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 있죠? 실행하는 제3자는 그저 대집행의 실행 주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대집행의 주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맞죠? 2번 9.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여기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 시에 건물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정을 했다. 이것은 행정 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 토지 수용 사건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협의하도록 돼 있죠. 만약에 협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협의를 하게 되면 협의의 법적 성질이 뭐냐 할 때 우리 판례는 이걸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마치 사법상 토지를 서로 돈 주고 사고 파는 행위로 본다 이거야.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땅이면, 그러면 여기 위에 무슨 공작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기로 협의를 한다 이거야. 철거 협약. 여기 토지 소유자가 이 물건은 철거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철거 협약은 지금 사법상 의무가 되는 거죠. 이게 사법상 계약이니까 이것도 역시 사법상 의무죠.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협의 취득 있죠. 협의 취득을 공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또 학설들은 공법상 계약으로 봐. 그러니까 토지 수용 관련법이 행정법이잖아요. 행정법에 근거한 행위라 해가지고 공법상 의무로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 입장은 지금 30번의 2번이죠. 판례 입장은 이것도 역시 뭐야? 사법상 의무로 본다. 따라서 저걸 만약에 이행하지 않았다. 철거하도록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 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죠? 바로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4번에 토지의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나 어느 토지나 건물로부터의 명도 의무, 인도 의무는 비대체적 의무다. 비대체적 의무, 자기 의무. 4번은 대집행 계고를 할 때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집행할 내용의 행위의 내용이나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26페이지에 35번입니다. 행정대집행 2조의 대집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자, 1번 계고 처분에 의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되었다면 대집행의 실행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실행행위 끝났어. 철거가 됐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실행행위는 물론이고, 자, 계고처분 물론이고 실행행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취소를 위해서 얻는 이익은 없죠. 이미 무너졌는데 건물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또 나왔어요. 2, 3차는 뭐라고? 새로운 철거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철거 의무는 1차 계고 때 부과가 됐습니다. 2, 3차는 그러한 철거 의무의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3번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다.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가 그 부작위 의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행정청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35번에 3번 35번에 3번 일단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어요. 부작위 의무. 그러면 부작위 의무라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뭘로 바뀌어야 되죠? 자기 의무. 자기 의무 위반으로 바뀌어져야죠. 그래야 대집행할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쯤 뭐가 있어야 되냐? 자기 의무를 부과시키는 부과 의무 부과 행위가 여기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뭔고 하니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뭐 위법 건축물을 건축했다. 위법한 건축. 이 자체가 뭐예요?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거야. 의무 부과입니다. 철거 명령하는 거죠. 철거하시오. 위법 건축이니까 철거하시오. 철거 명령. 그래서 이러한 명령 내리는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 불이행하면, 그다음에 이 자체가 바로 자기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대집행 절차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자, 35번에 3번. 당연히 도출되진 않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도출되지 않고 어떤 의무 부과 행위가 있어야만 도출됩니다. 37번 문제입니다. 강제징수 나왔는데, 강제징수는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거죠. 금전 납부 의무. 돈. 자, 1번 독촉은 문서로 합니다. 독촉장. 원칙적으로 납부 기한 경과 10일 이내에 발부해야 한다. 2번 압류 후 부가처분의 근거 범죄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 압류 처분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 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맞아요. 3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 압류한 재산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피고는 자, 체납 압류도 일종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을 누가 했다고 나옵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했으니까. 세무서장이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다. 그치? 피고가. 자, 4번은 선행행위인 조세 등 부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아까 봤잖아요. 네, 당연무효입니다. 선행행위인 조세부가처분이 무효야. 그러면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 안 되는데 어떻게 체납처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무효가 된다라고 고쳐야지. 자, 39번이네요. 강제징수 또 나왔어.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이라고요. 10일 이내에 독촉해야 됩니다. 2번 납세 의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시키는 게 바로 압류죠. 그래서 이 압류를 당하게 되면 처분을 못해요. 일단 압류 자체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갖습니다. 처분이에요, 처분. 압류는. 그러니까 압류가 유법하다 간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돼요. 3번 압류 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이요? 아니죠. 모든 재산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듯이 생활필수품. 생활필수품 같은 것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의무자가 동의를 하면 생활필수품도 압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되지요. 39번의 4번은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면 이거는 마치 원래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효의 전환 법리와 비슷하게 우리 법률에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41번 문제요. 다음 중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작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적합한 걸 찾아봐라. 이행강제금이에요. 이행강제금 제도는 금전적 부과, 금전 납부 의무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작위 의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4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43번 1번. 단순한 부작위 의무 위반은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죄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거네요. 단순히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 갖고는 대집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의무부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무 위반 상태로 바꾼 다음에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도시공원시설 매점 사건, 관악산 매점 사건이에요. 그러면 공동점유자 중에 일인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시설물 및 상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대집행하겠다고 계고 처분을 했어요. 이게 바로 아까 여러 번 했듯이 어떤 건물이나 토지로부터의 명도 의무, 이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자, 행정 대집행은요, 요건 중에 하나로서 아무리 법령을 위반했어도 다른 수단으로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것, 대집행 요건 수단으로, 대집행 요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이라고요. 4번.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렇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벌이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야.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여러 번 처벌 못합니다. 근데 이행강제금은요, 뭐 위법한 건축행위다 그러면 한 번 건축행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요. 자, 5번.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이건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대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의 경우죠.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으나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현재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강제해가지고 이행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망해서 상속인이 발생했으면 상속인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그 사람 상속인의 심리를 강제해서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지요. 아버지에게 했던, 피상속인에게 했던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대로 그 자손에게 승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번입니다. 45번. 행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는 것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아니에요. 물론 원래는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대집행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이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을 했을 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행강제금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2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요.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왜 지금 일사부질의 원칙의 예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3번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있지만 형사처벌 이외에 이행강제금도 같이 부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뭐가 아니라 처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4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행정쟁송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도 일종의 부과 처분이지, 처분.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여기로 가면 됩니다. 47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굉장히 많죠. 문제가 47번 1번 행정의 상대방이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정의 상대방에 과하는 행정법상의 제재로서의 처벌이냐. 제재로서 처벌하는 건 행정벌이에요. 과거에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처벌하는 행정벌이지. 2번 위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과는 성질을 달리 하겠죠. 근데 행정주체가 양자를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해도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대집행하고요. 이행강제금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3번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로서의 행위, 보호법이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이가. 네.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행하는 것으로서 벌금은 아니죠. 벌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행위로서 성질을 갖습니다. 네. 49번에 1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자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요. 대집행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대집행으로 따라야죠. 다른 절차 민사소송 절차나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2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맨 끝에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바꿔줘야 돼요. 2번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됐습니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죠. 3번 계고 처분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이나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 그 전후에 송달된 문서들을 통해서 특정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벌과 같이 병과해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자, 51번. 자, 다음은 51번이에요.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어떤 확보수단과 관련이 될까? 19조 1항 보니까 교육감은 6조 또는 14조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냐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수도 폐지에 처분을 받거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 설립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해서 교습하거나 학습 자격을 제공하면 그러니까 실력이나 재산에 직접 가는 거예요. 실력이나 신체에 말이 거꾸로 나왔어요.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는 거 있지. 이게 바로 여기 학원이나 교습소를 아예 폐쇄시켜버립니다.
교습을 중지시켜버려요. 이런 게 바로 직접 강제입니다. 자, 53번. 통고처분 나왔어요. 범칙금제도지. 이러한 범칙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가집니까? 행정소송 대상 아니라고요. 왜 그렇다고? 이걸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를 하자면 고발당해서 직결심판으로 넘어가니까 처음부터 행정 절차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2번.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날로부터 취득된 과태료에 관하여 100분의 12일 거예요, 아마. 네. 100분의 5네요. 미안합니다. 100분의 12는 중가상금이죠. 처음에 이제 그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징수합니다. 3번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 정지처분 내릴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이라고요. 4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자 대해서 각종 인허가를 거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을 관호사업 제한이라고 하죠. 이제 인허가를 거부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55번 보시면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구분하는 견해.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등록 위반을 위반한다면 당신 나가시오 그러냐 안 나는 거야. 일단 강제 퇴거를 해버립니다. 이거 즉시 강제 있죠. 즉시 강제입니다. 2번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물건 등에 대해 강제 처분한다. 대물적 즉시 강제 있죠. 식품위생법상의 유해식품에 대한 압류, 대물적 즉시 강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승인을 받치는 마약류에 대한 폐기. 57번 보니까 이렇게 57번 보듯이요. 행정상 직수강제라는 것이, 행정상 즉시강제가 여러 가지 법률에 많이 나와 있어요. 행정대집행을 보니까 무허가업무를 강제 철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의 강제처분. 범행을 예방하고 제재하는 업무. 재단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응급조치. 공통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59번 문제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즉시강제는 예측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해 명확한 근거법이 없이 요구됩니까? 명확한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지. 2번 즉시강제는 사실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자, 3번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의 불신 업무는 행정상 즉시강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른 견해가 일반적이냐. 그러니까 불신 업무는 즉시강제, 불신 업무는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즉시강제일까요? 이거는요,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 59번에서 한 번은. 일단 불신 업무니 뭐죠? 경찰관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어. 어딘가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딱 스톱시키는 거죠. 정지. 그 다음에 질문. 그리고 흉기조사. 그리고 임의동행. 경찰관 서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신 업무는 주된 부분이 바로 검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흉기조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행정조사라고 해야 돼요. 즉시강제 예가 아니라 행정조사의 예로 봅니다.
4번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약물을 수거 폐기하는 행위. 이거 즉시강제죠. 어쨌거나 즉시강제의 개념은 사전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이 위험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해 약물을 수거 폐기하는 거 이런 거 마찬 거죠. 자, 여기까지가 2장 끝났는데요. 행정조사. 이제. 행정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그러니까 이 기본법의 내용을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행정조사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오, 자 1번에 보시면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몇 년 안 만들어진 지 몇 년은 안 됐습니다. 행정조사 원칙이 아니고 최소 침해 원칙. 상대방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중복조사, 한번 조사를 했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또다시 조사하면 안 된다. 내용 공표 금지, 본래 정해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타 용도 이용 금지 마찬가지죠. 네, 내용을 외부에다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처벌조사 중심주의로 가면 안 되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 단속을 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미리미리 조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만일 잘못한 일을 하면 조사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벌조사 중심주의가 아니라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죠.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1번.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은 예외로 봅니다. 2번. 현장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면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장은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3일 전까지.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맞아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중복조사 금지.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해서 옳은 것은 행정조사는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하냐. 수시조사와 정기조사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기조사가 좋죠. 수시로 그냥 불시에 찾아가지고 행정조사하는 것보다. 틀렸죠. 2번.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자율 준수 노력 등 고려함이 적당합니다. 적당한데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에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 임의적인 협력 조사예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았죠. 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걸 억지로 너 하겠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죠.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아무 말 안 하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가 있어요. 맞고, 5번은 행정기관 내에 2개 이상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서 동일하게 조사 대상자에게 실시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조사할 수 있어요.
6번 문제, 6번이 아니라 7번이죠. 7번. 행정조사에 관한 사용명으로 옳지 않은 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맞죠? 3번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세료 채취를 하는 경우, 시료 채취를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법에 따라서 여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입니다. 제4장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자,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몇 문제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1번 봅니다. 346페이지 1번. 새로운 행정의 확보수단과 관련한 것 좀 틀린 것. 1번. 판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함에 있어서 아무 관련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은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부당결구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2번. 일부 학설은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설은, 일부 학설이 아니라 다수설은 이건 그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공표행위는 사실행위다. 3번. 헌법재판소는 구독점규제 및 독점규제법에 의한 무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행정상의 제재금으로서 일반적 과징금으로 그 외의 과징금을 돌려받은 것이 이중처벌에 금지해야 된다고 판례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시다. 이 안에 들어갈 게 뭘까? 대기환경보존법 37조 보니까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데 대해서 명하여야 된다. 의료법, 사회복지시설, 발전소, 집단의 기존교육법 그밖에 해서 운영하죠. 이런 경우는 과징금이라고 불러요. 과징금. 왜냐하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되 당신은 하되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죠.